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큐넷에 올라온 공지사항 중에서 에너지 관리 분야 실기시험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뒀죠. 큐넷 개시 일자가 19년도 5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게시된 요 내용인데요. 뭐 사실 대부분 알고들 계실 거예요. 에너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이렇게 있는데 요 실기시험에 있어서 에너지 과목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은 필답형 그리고 작업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배점이 50점, 50점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산업기사, 기능장 역시도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그런 부분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된 건데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기능사부터 봅시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작업형이라고 돼 있고요. 그 표 바로 위에 내용이에요. 바로 밑에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작업형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지사항은 작업 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와 동일하나 도면별 지급 재료를 통일하여 작품의 형태만 변형되어 출제될 예정. 그리고 현재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 공지사항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미리 촬영을 해뒀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작업 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와 동일하나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도면별 지급 재료를 통일하여 작품의 형태만 변형되어 출제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시험 같은 경우 기존의 시험들은 자, 우리가 작업형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 일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2주간 시행이 되는데 첫째 날은 보통 보면은 필답형이 이제 전국적으로 봅니다. 필답형을 전국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작업형 시험이 짜자자작 이렇게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되었었느냐? 지급 재료가 같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첫날에 나왔던 시험이 둘째 날에도 똑같은 시험이 나온다라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첫째 날 도면이랑 둘째 날 도면, 셋째 날 도면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문제 유출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도면이 유출돼 버리니까 첫째 날 본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 도면 받아다가 뺄끼리 암기하고 연습 한 번 더 해보고 가서 시험 친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문제 유출에 대한 문제 특히나 이 작년 재작년에는 큰 문제들이 있었죠. 타 과목 저희 과목은 아니었지만 타 과목 기능장 시험에서 자기네 학생들 봐주기 또는 문제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사건들이 터지고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완전히 아예 배제시켜버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도면이 다르게 출제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면별 지급 재료를 통일한다. 그 말은 그 재료를 아예 완전히 통일해 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엘보 3개 나오던 게 이제 여유 있게 줘버리는 거지. 엘보 4개, 5개 줘버리고 거기서 마음대로 도면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문제 유출이 발생할 수 없어. 왜? 첫날 본 사람, 둘째 날 본 사람, 셋째 날 본 사람 다 다른 문제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전혀 유출될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방식이 맞다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출제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문제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 카페에서도 주의를 시키고 알더라도 모른 척 해라. 그리고 알더라도 절대 알려주지 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알 방법도 없지만은 알더라도 제가 하루 이틀 지나면 보통 보면 우리 학생들 시험 치고 나서 쌤 이 도면 나오던데요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의 시험, 예를 들어 1회차 기능사 시험이다. 그러면 1회차 기능사 실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제가 공개로 띄워드렸죠. 이렇게 주의를 해서 제가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출제돼 버리면.
그래서 저 역시도 운영하기가 좋아진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술 계통에 이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지. 계속 문제 유출만 하고, 그리고 문제 유출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인력공단, 이번에는 저는 솔직히 칭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표 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해가지고 시험 방법은 현재는 종합 응용 배관 작업해서 3시간 20분 50점입니다. 작업평만. 그리고 변경 후에도 똑같아요. 3시간 20분 50점. 그래서 비교해보면 시간 변경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소리. 그 전에 그대로 간다라는 소리고요. 지급제를 보시면 기존에는 강관, 동관이라고 돼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강관 25회 그리고 20회 이렇게 두 종류로 출제가 되고요. 동관은 15회로 출제가 된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어찌됐든 요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종합응용 배관 작업의 난이도, 채점 기준 포함, 상향 조정될 수 있음.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겠다라는 그 취지인 듯 합니다. 그리고 뭐 난이도를 굳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올리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다른 도면으로 출제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난이도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지참 재료 및 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동력나사 절삭기 한번 볼 텐데, 자, 현재 사항 한번 보면 공동시설 이용 또는 개인 지참 장비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시설이란 게 뭘까? 공동시설이란 건 쉽게 말하면은 시험장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력나사 절삭기 또는 뭐 용접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공존행동 시험에서는 드릴링 머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이용 또는 개인 지참 장비는 뭐겠어? 개인이 준비한 공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사용이 가능한데 밑에 한번 보시면 공동시설 및 개인 장비의 나사 절삭 기능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동력 나사 절삭기에 나사 절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동시설 및 개인 장비의 배관 커팅 기능은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나사 절삭기라는 것은 나사 절삭, 리머 작업, 그리고 파이프 커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나사 절삭은 가능한데 커팅 작업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리머 작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죠. 여기 공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각각 시험장 감독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절삭 작업은 가능한데 나사 절삭 작업은 가능한데 배관 커팅 작업은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뭐로? 동력 나사 절삭기로.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개인이 준비한 그 파이프 커터, 수동 파이프 커터 있죠. 요거를 사용해 달라 이 뜻입니다. 왜 그럴까? 동력 나사 절삭기는 수량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 뭐 3명에 한 대, 뭐 2명에 한 대, 뭐 물론 좀 여유가 있는 데는 1인 한 대 이렇게 비치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이 많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력 나사 절삭기에 커팅한다고 몰려버리면 뒷사람이 시간적으로 그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팅 작업만큼은 본인이 가지고 온 수동 파이프 커터를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도 뭐 기존과 동일하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변동사항 없음. 그리고 밑에 보면 배관 커팅은 수동 공구만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동 파이프 커터 사용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주의 깊게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개인 용접기.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도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선생님, 개인 제가 연습하던 개인 용접기 가지고 가서 시험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전에는 뭐 시험장마다 달랐었습니다. 가능한 데도 있었고 감독관이 재량껏 이렇게 통제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계속 말이 많고 불만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 이제 공단에서는 완전히 배제시킨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참 불가고 변경 후에도 지참 불가, 변동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지급 부분 보겠습니다. 현재 부분 허용, 변경 후 부분 허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지그에 관한 그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이전에는 시험장에 따라서 턴테이블, CM 꽂이 뭐 이런 거 다 통제하는 데도 있었고, 턴테이블은 안 되는데 CM 꽂이는 일부 허용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한번 보시면 기타 지참 공구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 지참 불가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용접 자석 등 해서, 그래서 용접 자석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적용 시기해서 2019년도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부터 요 내용이 확실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능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작업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작업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만 다른 거는 표안의 시험 방법에서 현재는 종합응용 배관 작업이 3시간 40점이고 변경 후에 똑같아요. 종합응용 배관 작업 3시간 40점입니다. 자, 산업기사는 기능사랑 좀 달라요. 기능사는 3시간 반이었어요. 근데 얘는 30분 줄였죠. 30분 줄이고 플랜지 용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기사가 기능사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점에 있어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작업형이 50점이었는데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작업형이 40점으로 작업형 배점이 좀 낮아요. 그 이유는 뭐야? 필답형에 좀 더 집중해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필답형에 60점을 맞더라도 사실상 60점 합격이잖아요. 근데 필답형 60점 맞더라도 실기 작업형에서 누수돼 버리잖아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이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배점 사항이 기능사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럼 뭐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기타 사항만 볼게요. 기타 사항 보시면 기타 지참 공구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 지참 불가, 요거는 기능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접 자석 등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조금 다른 사항이 나오는데, 자, 이거 볼게요. 플랜지 타입 변경 RF형으로 변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플랜지의 패킹면과 용접면을 바꿔서 조립한 작품은 오작 처리된다. 이것도 기존에는 FF형 평평한 플랜지 나오다가 이제 RF형으로 바꿔서 조금만 이제 부주의하면 불합격할 수 있게, 이 쉽게 말하면 조금 난이도를 상향시킨 겁니다. 실수 혹은 부주의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플랜지 타입이 RF형이 뭐고 FF형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촬영해 놓은 공지 영상 있었죠. 에너지 배관 실기시험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자, 여기 상단에 띄워 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작업형 같은 경우는 적용 시기가 2019년도 기사 제2회 실기시험부터라고 돼 있네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에너지관리 기능장 작업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산업기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그 표안의 시험 방법에 보시면 시간이 좀 다르죠. 종합응용 배관 작업 5시간 30분, 배점은 50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변경 후에도 똑같습니다. 종합응용 배관 작업 5시간 30분, 50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동 없이 그대로 간다라는 소리고, 이 에너지 기능장 같은 경우는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과제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왜? 과제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자, 그 이유가 그 밑에 지급 재료에도 보면 현재 강관 동관인데 변경 후에 강관이 40A, 32A, 25A, 20A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동관은 15A로 출제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관의 직경 자체가 크고요. 과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5시간 30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부여를 하는 거고, 뭐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동관이 15A가 나온 적도 있고 20A가 나온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그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15A, 20A가 출제된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20A가 출제되면 밴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 이제 난이도 조정이 있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20A는 모두 배제시켰네요. 동관은. 그래서 이제 동관은 전부 15A만 출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밴딩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15A 밴딩기만 구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 종합응용 배관 작업의 난이도 뭐 똑같네요.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의 플랜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용접 자석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큰 차이점 없는 것 같아요. 그전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야? 그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작업형 타이틀 바로 밑에 보면 줄 거져 있죠. 작업 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와 동일하나 도면별 지급 재료를 통일하여 작품의 형태만 변형되어 출제될 예정. 현재 배관 기능장, 배관 기능사 방식과 유사하다. 결국은 오늘 요 내용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 녀석입니다. 하루하루 도면이 바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제되는 도면 기다렸다가 유출되는 도면 기다렸다가 작업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모든 도면을 한 번씩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어떤 도면이 나오더라도 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켜 둬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에너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이제 공지된 내용에 대해서 뭐 변경사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는 이 큐넷에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이제 하루하루 도면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우리 회원님들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